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세요. 저는 유안타증권 패시브 애널리스트 고경범입니다. 오늘은 MSCI 리밸런싱 아시아 선물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8월부터 MSCI 정기 변경일마다 외국인 순매도가 강하게 출회되는 현상이 좀 관찰되고 있습니다. 8월 30일 날에는 외국인 순매도가 코스피 기준 1.63조 원이 출회가 됐고요. 11월 정기 변경인 11월 30일에는 2.43조 원, 그리고 2월 정기 변경에는 2.8조 원 정도 출회가 됐습니다. 한국의 MSCI 신흥국 비중 축소로 논리를 가져간다고 하면 한국의 비중 축소가 강했던 기간은 19년 5월부터 11월까지 중국 에이주와 사우디 비중 증가 관련해서 한국 비중 축소가 더 강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외국인 순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부터는 한국의 신흥국 비중 축소 부분이 이때보다는 덜한데 순매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측면을 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과연 한국의 비중 축소 문제 때문에 외국인 순매도가 터지는 문제인가, 그거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거래일이 MSCI 정기 변경으로 아까 8월, 11월, 2월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볼 날은 작년 10월 29일부터 30일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 29일도 역시 외국인 순매도가 강했던 측면입니다. MSCI 정기 변경일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날짜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은 외국인 순매도와 비차익 거래가 오후부터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장마감 동시효과 때 밀어버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기는 좀 어려운 게, 한국 종목이 아닌 텐센트와 같은 MSCI 신흥국 지수의 종목에서도 공통적으로 장마감 동시효과에 밀려버리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공매도 금지화로는 결부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제시하고 싶은 거는 MSCI 정기 변경도 있지만 뿌찌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추정 자금의 문제 때문에 뿌찌 리밸런싱이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은 낮은 편입니다. 근데 작년 9월에 뿌찌 리밸런싱이 상당히 강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외국인 순매도 배경으로 보는 거는 싱가포르 거래소의 MSCI 지수 선물이 다른 거래소로 이제 넘어가는 마이그레이션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승격과 관련해서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게 파생 상품 시장을 MSCI 쪽에 허용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거래소에서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선물 거래를 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MSCI와 라이선스 계약이 되어 있고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MSCI 지수 선물 보게 되면 이렇게 신흥국이 있고 신흥 아시아가 있어서 우리나라랑 영향이 있는 부분은 이쪽이 될 것 같고요. 중국도 있고 주로 대만이나 인도 쪽 선물이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생 상품의 지배권을 좀 MSCI가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선진국 승격 이슈에서 자꾸 회자가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선물에 대한 라이센스는 MSCI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대부분은 싱가포르 거래소가 거래를 해왔던 부분인데, 최근에 홍콩 거래소가 이 MSCI랑 신규 계약을 했습니다. 너희가 싱가포르 거래소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랑 계약을 맺자, 이렇게 해서 이게 작년 5월부터 싱가포르하고 MSCI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5월 달에 공시를 해서
올해 2월부터는 MSCI 지수 선물을 거래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공표를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을 5월 달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글로벌 펀드에서는 MSCI 선물에 대한 부분을 유럽 쪽의 유렉스나 미국 쪽에 IC라는 파생상품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이관을 하면서 MS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좀 고안했던 부분이 신흥 아시아 선물에 대한 그 MS가 줄어들다 보니까 국가별 선물에서 가장 좀 거래량이 많은 선물이 대만입니다. 요 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가 MSCI랑 거래가 끝나서 라이벌 회사인 이제 뿌찌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거래소에 입고되어 있는 MSCI 선물 계약을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잔고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거래소가 MSCI 선물을 뿌찌 지수 선물로 자동으로 전환해서 입고 처리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거절하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매도를 하고 계좌를 해지하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탈하는 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계약이 종료되니까 선물에 또 결부되어 있는 게 기초자산인 주식의 현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치를 취한 날짜가 10월 29일에서 10월 30일인데 반대 의사를 밝힌 자산의 기초자산이 청산되면서 코스피 쪽도 영향이 있으면서 1.5조의 매도가 10월 말에 터진 거죠. 그리고 올해 1월 29일 날 아마 시장에서는 게임스탑 사태로 뭐 한국이 조정을 받았다. 헤지펀드가 게임스탑 사태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빠져서 뭐 신흥국 시장에서 돈을 뺀다. 이런 얘기로 좀 되어 있었는데 그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1월 29일 날 MSCI 지수 선물이 싱가포르에서 완전히 거래 정지가 되는 날입니다. 대만 지수 선물까지는 어느 정도 좀 인내했던 기관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 MSCI 선물을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바로 거래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때 역시 또 계좌 해지를 하고 계좌 해지 과정에서 선물이 정리가 되고 기초자산이 현물도 정리가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1월 29일 날 1.4조 원 정도 순매도가 됐죠. 네, 그럼 이 이후에 빼지 못한 기관은 어떻게 하느냐?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수기로 요청을 해서 잔고 청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 MSCI 정기 변경 같은 경우에는 1월 29일까지 정리되지 못했던 잔고들이 이제 누적이 되어 있겠죠. 역시 2월 26일 MSCI 정기 변경이 일종의 우리나라의 선물 만기일처럼 청산하는 날로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들을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로 좀 보게 된다고 하면 8월하고 11월, 2월 MSCI 정기 변경 때 외국인 매도 있었고 10월 말에 대만 지수 선물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충격이 있었고 1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선물의 거래가 전체 정지가 되면서 매도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이 되는 시점에서는 MSCI 정기 변경이 이번에 지났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5월 MSCI 정기 변경일인데 5월 정기 변경에서는 이런 매도가 출회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뭐 공매도 금지, 뭐 국가별 비중 축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싱가포르 그 선물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2월 정도는 이제 터질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제 5월부터는 그런 이슈는 사라질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MSCI 정기 변경은 1년에 4번 진행하게 됩니다. 2월, 5월, 8월, 11월인데 그때는 좀 외국인 순매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이제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별 비중 이슈가 항상 MSCI 정기 변경에서는 얘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그 한국의 비중 축소가 과거 19년 중국과 사우디 비중 증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조금은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